구절초의 전설, 천상의 선녀가 남긴 순수한 사랑 이야기. 오늘은 가을 들녘을 수놓는 아름다운 꽃, 구절초에 얽힌 애틋한 전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들판 한가득 하얗게 피어나는 작은 꽃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꽃이 바로 구절초입니다. 마치 첫눈이 내린 듯 순백의 꽃잎을 가진 이 꽃에는 천년을 이어온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하늘나라의 꽃 선녀.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구름이 저 높은 곳 옥황상제께서 계시는 천상의 궁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지요. 그 정원을 돌보는 한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선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꽃을 닮은 선녀였지요. 그녀는 새벽이 밝아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 정원을 돌았습니다. 하나하나 꽃잎에 맺힌 이슬을 닦아주고 시든 잎사귀를 조심스레 떼어내며 꽃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곱게 피어주렴. 내 향기가 하늘나라를 환하게 만들어준단다. 화선은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다른 선녀들이 춤을 추고 노래할 때도 그녀만은 언제나 정원에 있었습니다. 꽃들의 속삭임을 듣고 그들의 향기를 느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상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신선과 선녀들이 모여 옥황상제께 인사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그날도 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막 피어난 어린 목련이 바람에 꺾일까 걱정되었고 연못가의 연꽃이 제대로 피지 못할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옥황상제께서 물으셨습니다. 꽃을 돌보는 선녀 화선은 어디 있느냐? 신하들이 황급히 정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화선을 발견했습니다. 화선은 옥황상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옥황상제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화선아, 내 꽃사랑은 아름답다. 하지만 하늘의 질서와 규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도 명을 어긴 것은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제님. 하지만 저는 꽃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옥황상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꽃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여라. 다만 기억하거라. 하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뿐이니라. 그렇게 화선은 하얀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제2장 인간 세상에서의 만남. 화선이 내려온 곳은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조용한 곳이었지요. 화선은 산 기슭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들에 나가 풀을 뜯고 약초를 캐었으며 밤이면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도 화선은 꽃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막 주변에 온갖 들꽃을 심었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여름에는 맨드라미와 봉선화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쿠카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여인을 경계했지만 점차 그녀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선은 병든 사람에게는 약초를 다려주었고 슬픈 사람에게는 꽃을 꺾어주며 위로했습니다. 이 꽃을 보세요. 어제는 작은 봉오리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당신의 마음도 곧 이렇게 환해질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 젊은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북과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글을 읽는 선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운이었습니다. 벼슬에는 뜻이 없고 오직 시와 자연을 사랑하는 젊은 시인이었지요. 그는 좋은 시상을 얻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백운이 산을 오르던 중 어디선가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이여 꽃이여 그대는 왜 피는가? 사랑하는 이 없어도 그대는 왜 웃는가? 백운은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움막 앞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꽃밭에 앉아 꽃들을 어루만지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녀를 비추니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백운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화선이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길을 가다가 노랫소리를 듣고 이끌려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백운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첫눈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선도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함을 보았고 그의 온화한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움막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운은 자신이 시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고 화선은 자신이 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 한 수 읊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백운이 눈을 감고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산은 높고 구름은 흐르는데 외로운 마음 누가 알까? 꽃 한 송이 바람에 지니 그대여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읊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백운은 자주 화선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중에는 거의 매일 움막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운은 화선을 위해 시를 지었고 화선은 백운을 위해 꽃을 꺾어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백운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화선,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나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지만 당신을 위해 매일 시를 짓고 매일 사랑을 속삭이겠습니다. 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사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꽃들도 더욱 크게 피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화선과 백운의 신혼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운은 날마다 아내를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그대 미소는 봄꽃이요. 그대 목소리는 새소리라. 세상 모든 아름다움이 그대 안에 있도다. 화선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저기 저 별이 제가 살던 하늘나라예요. 화선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제 하늘은 여기 당신 곁이에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3장 탐욕스러운 변사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구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성은 변씨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변사또라고 불렀습니다. 변사또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눈빛이 달라졌는데 이미 여러 마을에서 억지로 여인들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사또가 관아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고을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백성들 사는 꼴이 어떠한가? 예, 사또님. 산골 마을까지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행은 말을 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선과 백운이 사는 움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화선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변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예, 사또님. 저 여인은 화선이라 하며 저기 움막에서 선비 백운과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런 절세미인이 이런 산골에 묻혀있다니. 가소롭구나. 변사또는 말에서 내려 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부인. 화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그의 미소에는 음험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이고을의 사또요. 당신 같은 미인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 내 관하로 가시오. 좋은 옷과 음식을 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소. 화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요? 알겠소. 내가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시오. 변사또 일행이 떠난 후 화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백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사또라면 소문으로 듣자니 매우 포악한 자라고 하오. 걱정이구려. 여보, 우리 이곳을 떠나요. 더 깊은 산속으로 가요. 그러고 싶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소? 게다가 이 마을 사람들과 이 꽃들을 어찌 두고 갑니까? 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운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 씨의 대결.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선비 백운은 즉시 관아로 출두하라. 백운은 각오를 하고 관아를 향했습니다. 화선이 따라가려 했지만 백운이 막았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시오. 내가 다녀오겠소. 관아에 도착한 백운 앞에 변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운이라 했나? 자네가 그 여인의 남편이지?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구만. 자네는 글을 읽는 선비라 하던데 그렇다면 나와 한번 겨루어 보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변사또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하오. 시집기 대결을 하는 것이오. 내가 제시하는 주제로 시를 짓되 내 시보다 훌륭한 시를 지으면 자네 아내는 자네가 데려가시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알겠지? 백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변사또는 이미 승부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결하겠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주제는 절개로 하겠소. 2시간 안에 지어오시오. 백운은 한쪽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푹과 벼루 종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화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노래, 그녀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백운은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에 먹물을 묻혀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절개란 무엇인가? 하늘이 정한 운명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땅이 맺어준 인연이라. 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이치.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땅의 의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천년만년 함께하리. 죽어서도 잊지 않고 다음 생에도 함께하리. 이것이 절개여. 이것이 사랑이라. 시를 다 쓴 백운은 그것을 들고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변사또도 자신의 시를 써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고을의 원로들을 모셨으니 그분들께서 판단해 주시지. 마을의 노인들이 두 사람의 시를 읽었습니다. 변사또의 시는 화려한 문구로 가득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시하기 위한 글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백운의 시에는 진실한 사랑과 절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의 시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변사또님의 시도 훌륭하나 백운의 시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변사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자네가 이겼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변사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백운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화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셨어요. 화선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화선,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것이오.
저 사람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요. 백운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제5장 시련과 고난. 그날 밤 변사또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운 그놈이 감히 나를 이겼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내일 아침 일찍 그 여인을 잡아오너라. 명부는 그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사또님, 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럼 다른 죄를 만들어내라. 어쨌든 그 여인을 잡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날 새벽 관아의 군졸들이 백운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백운과 화선은 나오너라. 잠에서 깬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너희들은 관아의 명을 어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즉시 관아로 가자.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백운이 항변하려 했지만 군졸들은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변사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운, 너는 관아의 법을 어긴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사또님, 제가 무슨 잘못을. 닥쳐라. 당장 형을 집행하라. 백운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화선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군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곤장을 맞고 쓰러진 백운을 향해 변사또가 말했습니다. 백운,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 여인은 여기 남는다. 세금 대신 관아에서 일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한다. 안 됩니다. 제 아내를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는가? 더 대들면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백운은 억지로 끌려나갔습니다. 화선은 절규하며 남편을 불렀지만 군졸들이 그녀를 깊은 방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선은 변사또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변사또는 매일 화선을 찾아왔습니다. 화선, 이제 포기하고 내 곁에 머물러라. 내 남편은 너를 구하지 못한다. 나와 함께하면 좋은 옷과 음식, 큰 집을 주겠다. 하지만 화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한 사람, 제 남편에게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로구나. 좋다. 시간을 주겠다.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 변사또는 화선을 굶기고 추운 방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운은 몸을 추스른 후 매일 관아 앞에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또님, 제발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변사또는 그를 매번 내쫓았습니다. 백운은 한양에 있는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려 했지만 가난한 선비인 그에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선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 옥황상제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 화선은 매일 밤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 별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보던 저 별을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돌아갈게요. 제6장 9번의 절개. 변사또의 회유와 협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변사또가 다시 화선을 찾아왔습니다. 화선, 마지막으로 묻겠다.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화선은 쇠약해진 몸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예. 옛날 한 선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늘의 명을 어기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변사또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옥황상제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선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진짜 이유를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허튼 소리를. 사또님, 당신은 절대로 제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제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으니까요. 변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남편을 죽이겠다.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 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는다면 저도 뒤따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변사또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화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굶어 죽어라. 더 이상 음식도 물도 주지 않겠다. 변사또가 나가고 화선은 홀로 방에 남겨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화선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하나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그날의 설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둘 남편이 저를 위해 지어준 첫 시, 그 시를 잊지 않겠습니다. 셋 함께 본 첫 별빛, 그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화선은 매일 밤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넷 남편의 따뜻한 손길, 다섯 함께 웃던 아침, 여섯 함께 가꾸던 꽃밭, 일곱 함께 나눈 꿈, 여덟 함께 약속한 미래, 아홉 변치 않는 사랑. 아홉 번째 밤이 지나고 화선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옥황상제님, 저는 제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백운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관아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선아. 백운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화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당신이 왔군요. 그래, 내가 왔어. 이제 함께 가는 거요. 함께? 미안해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화선 눈을 떠요. 화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화선아. 백운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7장 마이너스 꽃이 된 사람. 백운은 아내의 시신을 품에 안고 그들이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또 그놈이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어. 백운은 집 뒤편 언덕, 그들이 함께 별을 보던 그곳에 아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언덕에 올라가 시를 읊었습니다. 그대 떠난 이 세상, 별빛도 슬프구나. 바람도 울고 구름도 우니 나의 마음 네가 알까? 그대는 하늘로 갔지만 나는 이곳에 남아 매일 그대를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리. 그대여, 내 사랑하는 그대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리. 백운은 매일 아내의 무덤 앞에서 시를 읊고 꽃씨를 뿌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을 비추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무덤 주변에 하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송이였지만 점점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언덕 전체가 하얀 꽃으로 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신기하구나. 이런 꽃은 처음 봅니다. 백운은 꽃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선, 당신이로구나. 당신이 꽃이 되어 돌아온 거지. 그 꽃은 국화처럼 생겼지만 더 작고 더 순수한 하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마치 춤을 추듯 흔들렸고 아침 이슬을 머금으면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마을의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꽃을 뭐라 부를까? 백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절초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아내가 9번의 절개를 지켰으니 그 의미를 담아서요. 좋습니다. 구절초,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그 꽃은 구절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꽃이 언덕에서만 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온 산가들에 구절초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선의 순수한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운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내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장가를 들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 화선뿐입니다. 이 생에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 구절초 꽃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꽃들을 돌보고 씨를 짓고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는 평소처럼 언덕에 올라가 꽃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화선, 나도 이제 그대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바람이 불어와 구절초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운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운을 화선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서 구절초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올랐고 그 꽃들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요. 제8장 변사또의 최후. 한편 화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변사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선이 죽은 후 변사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선의 이야기가 이웃 고을로 그리고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선비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고 임금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어찌 내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고 순결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즉시 어사를 파견하여 변사또의 죄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변사또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 여인들을 억지로 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사또는 서울로 압송되어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변사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악은 결국 심판을 받고 선은 기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구장 전해지는 이야기. 그 후로 구절초는 가을마다 온 산과 들에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구절초를 보며 화선과 백운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 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란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구절초는 9번의 절개를 지킨 선녀의 꽃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마음을 지켰단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할머니, 그럼 저 꽃은 마법의 꽃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랑의 마법이 담긴 꽃이니까. 구절초는 약초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화선 선녀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꽃이니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해준다네. 의원들은 구절초를 캐서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시인들은 구절초를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하얀 꽃잎에 순결함이 담기고 작은 꽃송이에 큰 사랑이 깃들었네. 가을 바람에 흔들려도 그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 화가들은 구절초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속의 구절초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구절초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가을이며 그 옛날 화선과 백운이 살던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고 사당 주변으로는 구절초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절초 한 송이를 꺾어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합니다. 이 꽃처럼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구절초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10장 하늘로 돌아간 선녀. 그렇다면 화선은 정말 하늘로 돌아갔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화선이 숨을 거둔 그날 밤 하늘에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옥황상제께서 천상의 거울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 선녀 화선은 어찌 되었는가? 예, 상제님.
화선은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하냐? 순결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구나. 옥황상제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화선아, 너는 내가 준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하늘로 돌아오너라. 그날 밤 화선의 혼은 몸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옥황상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편 곁에 남고 싶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하냐? 하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데도? 예, 상제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곁에 있다는 것을요. 옥황상제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는 꽃이 되어 영원히 사랑하는 이 곁에 머물러라. 그리고 인간 세상의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라. 감사합니다, 상제님. 그렇게 화선은 구절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가을이면 하얗게 피어나 백운과 함께한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백운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지금도 가을이면 구절초는 전국의 산과 들에 피어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리는 것은 화선과 백운이 하늘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슬이 맺히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순수한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초의 전설을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선과 백운의 사랑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도 고난이 닥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둘째, 순결과 절개의 가치입니다. 화선은 9번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순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순결, 약속에 대한 신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절개입니다. 셋째,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변사 또는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도 악한 행동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행동, 순수한 마음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화선과 백운은 가난했고 힘이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화선과 백운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절초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났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그 본질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 담긴 이야기의 소중함입니다. 작은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들판에 피어있는 구절초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작고 하얀 꽃을 보면서 화선과 백운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구절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순수한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구절초의 전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희망이 되었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께는 그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가을 들판에 나가 구절초를 만나보세요. 그 작은 꽃 앞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화선과 백운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구절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